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중단됐던 지역의 축제들도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심의 다양한 예술 행사부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꽃축제까지 꼼꼼한 방역 속에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5.18 민주광장. 행사장 안에서는 떡매치기와 팽이 돌리기 등 민속 체험과 가죽 공예가 한창입니다. 신기한 VR 체험과 드론 날리기는 어린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도 못하고 집에서만 가족들이랑 지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행사도 참석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나와서 이런 문화 체험도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개막한 광주의 대표 거리 축제 프린지 페스티벌에는 오늘도 하루 종일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각종 공연과 행사들은 무엇보다 꼼꼼한 방역이 우선입니다. 2차 접종이나 아니면 PCR 검사 확인증이 있으시면 입장 가능하세요. 완연한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꽃축제 현장을 찾은 나들이객들도 많았습니다. 가족, 친구 단위의 관람객들은 노란 국화꽃 정원과 하얀 갈대숲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꽃 축제장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하루 동시 입장 인원을 4,000명으로 제한해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고 국화향도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 햇살도 아름답고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지역의 다양한 축제들이 문을 열면서 풍성한 가을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오늘 하루 광주 전남 확진자 수가 38명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까지 4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구의 한 요양병원과 관련해 10명이 추가되는 등 모두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서 고위험 시설 선제 검사를 통해 환자와 종사자 등 1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하루 확진자 수 22명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광주 전남에서 첫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나온 나주의 유경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농가의 오리 3만 7천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는 한편 내일 정오까지 도내 오리농장과 관련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10개의 장기 미집행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원 부지가 개발되지 않은 탓에 자동차 전용 도로 등이 가로지르면서 단절된 곳들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보행육교가 만들어집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중해공원 부지입니다. 호남고속도로가 부지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공원이 만들어져도 오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이곳에 오는 2024년까지 보행육교를 만들어 양쪽으로 산책로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중해공원을 이렇게 돌거든요. 1시간 반씩. 여기가 더 생기면 이제 요리 다니면 좋죠. 아니 운동도 다니고 좋죠. 시민들 많이 찾겠는데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광주시에 새롭게 설치되는 보행육교는 모두 4곳입니다. 1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단절된 공원이 보행육교로 연결되면 7공원부터 중해공원, 우남산 공원을 거쳐 마륵동 수변 공원길까지 13km 구간 3시간 코스의 산책로가 완성됩니다. 중앙공원에 보행육교가 설치되면 백일산과 풍암산을 연결해 도심 속에서 등산을 즐기는 트레킹 코스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보행육교를 지역 랜드마크로 발전시키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전주의 경우 톨게이트 위를 지나는 육교를 도로 확장으로 철거됐던 호남 제1문으로 복원했는데 한옥으로 대표되는 도시 특성까지 더해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육교 TF 심의를 거쳐서 최종 시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도심 속 오랫동안 방치되던 땅이 공원으로 만들어지고 산책로로 연결되면서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양항에 중국에서 들여온 산업용 요소 2,980톤을 실은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친왕따오에서 출항해 광양항에 도착한 선박은 오늘 오후 낙포부두에 접안한 뒤 검역 절차를 거쳐 하역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들여온 요소는 국내 최대 요소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이 수입한 물량으로 산업용은 제품 포장을 거쳐 15일부터 제철소와 화력발전소 등 산업 현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요 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달부터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 심사에 돌입해 지난 12일 각 정부 부처별 심사를 끝낸 국회는 오는 15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어 세부 사업별로 증액과 삭감 심사에 들어갑니다. 29일 전체 회의 의결까지 2주가량 남은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결위원들을 만나 정부안에 반영된 지역 사업은 물론 광주시 비엔날레와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 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혁신도시 플러스 순서입니다. 최근 KT의 통신망 장애로 전국이 마비되다시피 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각종 재난으로 통신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성통신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KT의 유무선 통신망 장애. 2018년 11월엔 서울의 KT 건물 화재로 인근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통신망 장애는 단시간이라도 광범위한 피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전력 공급 차질로 이어질 경우 블랙아웃으로 국가 전체가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전력거래소가 통신망 장애로 인한 전력 비상사태에 대비해 위성 전용 통신망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현재의 유무선 통신 전용선이 끊기더라도 위성을 통해 전력 계통의 모든 시설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대창수석입니다. 안양복합. 네, 안양복합입니다. 네, 오늘 수요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교통 운영하시기 힘드실 텐데 좀 안전 운영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부터 변전과 송전까지 모든 과정을 조율하는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전국의 발전소와 변전소는 물론 한전 등 전력 관련 주요 기관 130여 곳이 위성 통신망을 갖추게 됩니다. 통신망이 두절됐을 때 어떤 영향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전력 쪽에 그 중요성만큼 이 통신망을 안정되게 운영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된 초연결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와 테러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통신망 다원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위원회는 독일 에슈본에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를 열고 현지 한국 기업들의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한 상담과 교육, 컨설팅 등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협력센터는 연말까지 폴란드와 프랑스, 독일 등 EU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대사관과 함께 국가별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재해 대응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30만 톤 이상 규모 저수지가 대상이었던 5년 주기 정밀안전 진단을 내년부터 5만 톤 이상 저수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농업 기반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정밀안전 진단 대상 저수지는 전국 1,209곳에서 1,987곳으로 770여 곳이 늘어납니다.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의 홈첫 승과 연승이 불발됐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늘 홈구장인 광주 염주실내체육관에서 2라운드 첫 경기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을 맞아 분전했지만 세트스코어 0대3으로 패했습니다. 지난 9일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역사적인 창단 첫 승을 거뒀던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16일 저녁 광주에서 다시 한번 IBK 기업은행을 맞아
홈첫 승 도전에 나섭니다. 광주 도심에 위치한 상무소각장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 행사가 펼쳐집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폐쇄시설인 상무소각장 공장동 건물 내부와 주변에서 각종 체험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과 소멸에서 생성으로를 주제로 한 미디어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한 대사들이 강진을 찾아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즐겼습니다. 강진군과 강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한 전통문화 체험 행사에는 브루나이와 라오스, 네덜란드 등 각국 주한 대사들과 그 가족들이 참가해 1박 2일 일정으로 강진만 생태공원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한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5도가량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 17도, 순천 19도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